부산포 해전에 대한 이순신의 평가. 부산시는 1980년 부산포 해전을 기념하여 1592년 음력 9월 1일을 양력 10월 5일로 변환하여 부산시민의 날로 정했으며, 이 해전을 임진왜란 4대 해전으로 재평가하여 부산포 대첩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둔 승리에 겸손했던 이순신도 부산포 해전에 대해서는 무릇 전후 4차례 출동, 10번 접전하여 모두 다 승리하였지만 장수와 군졸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싸울 때는 도적들의 배가 70여 척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은 도적의 소굴에 있는 470여 척 속으로 군사들이 용감하게 종일 공격하여 도적의 배 100여 척을 쳐 부수어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비록 머리를 벤 것은 없으나 힘껏 싸운 공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산포 해전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임진왜란 해전 중에서 양측 650척이 충돌한 가장 규모가 큰 해전이고, 전라도 여수에서 경상도 부산포까지 220km의 가장 장거리로 출동한 해전이며 100여 척의 적을 격침시킨 가장 커다란 전과를 올린 해전입니다. 둘째, 조선 수군이 일본군 병참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여 위기감을 느낀 왜군이 조선 침략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만든 해전입니다. 셋째,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한 외적의 육군들이 부산포 해전으로 인해 남해 연안까지 철수하도록 영향을 끼친 해전이었습니다. 넷째, 부산포 해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서 전쟁을 지휘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일본 침략군의 전쟁 지도력을 약화시킨 해전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포 해전으로 왜군은 전쟁 수행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은 임진왜란 극복의 자신감을 준 상징적 해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투에 앞서 항상 치밀하게 적정을 탐지하여 작전을 수립했던 이순신은 사전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경상우도 순찰사 김수로부터 내륙으로 쳐 올라갔던 적군들이 포획한 물자들을 가지고 낙동강을 통하여 도망가려고 한다는 서찰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이순신은 왜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8월 24일 부산포로 출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규와 합류하였고, 다음 날에는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하여 당포에 도착 주둔하였습니다. 28일에는 육군의 정탄병으로부터 고성, 진해, 창원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이 며칠 전 모두 도망쳤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다음 날부터 수색작전을 펼치며 김해 등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창원 구곡포에서 전복자비를 하던 어부 정말석이 왜적에게 포로로 되었다가 탈출하여 김해강에 정박해 있던 왜적들이 모른 데 밖으로 도망쳤다는 생생한 적의 정황을 알려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소규모의 전과를 거두면서 9월 1일 부산권역에 접어들어 절영도의 적선을 부수고 배에 실린 왜군의 군량과 전쟁 물자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기세가 꺾인 일본군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정찰활동을 지속하던 그때 일본 함대 500여 척 가운데 선봉 4척이 초량항에서 출동한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선 수군들은 적선이 500여 척이라는 정보에 긴장하였으나 이순신은 지금 적을 쳐야 한다며 결전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녹도만호 정운동의 장수들과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의 병사들이 맨 먼저 돌진하여 적의 선봉선 4척을 격파하자 왜적들은 헤엄쳐 육지로 도망쳤고, 조선의 함대들은 고지에 위치한 왜군 공격의 피해를 줄이려고 긴 뱀 모양의 장사진을 펼치면서 부산항에 정박한 왜선들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일본 수군들은 부산진성 동쪽 오리쯤 되는 언덕 3곳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었고, 적함의 수는 470여 척에 달하였습니다. 왜군은 높은 고지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화살과 큰 철환을 쏘았고, 조선 수군들은 천자 총통 등의 대포와 화살 등을 발사하며 돌진하였는데, 그 와중에 녹도만호 정운이 최선봉에서 적선을 부수다 왜적이 쓴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전략상으로는 고지에 있는 적을 해안에서 대항하는 싸움이었으므로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적을 사살하기보다는 적선을 깨뜨리는 데 주력하였고,
적들은 토굴 속에 숨어 있고 겁을 내어 바다로 나오려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전황은 유리하였으나 이순신은 더 이상의 싸움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이유를 부산 파외병장의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적은 기병을 가지고 있으나 조선 수군은 군마가 없었고 병력이 열세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항해에 종일토록 바다에서 항전했으므로 군사들이 필요하여 육지에 상륙하여도 전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날도 저물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산포 해전의 전투 시기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이 이후 1593년 7월 한산도에 해군사령부를 설치한 것도 부산포 해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1592년 겨울 웅천에 외성을 설치하였습니다. 1593년 1월 9일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자 임금 선조는 도망가는 일본군이 퇴로를 막고 무찌르라 하는 지시를 연이어 내렸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2월 초 부산포를 향하여 5번째 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년도 부산포 해전의 4차 출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웅천 지역에 외성을 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수군이 웅천에서 적선 10여 척을 침몰시키는 전과를 올리는 선에서 더 이상 왜군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웅천에 외성을 쌓고 주둔한 왜군에게 조선 수군만의 공격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594년 6차 출동에서 진해 앞바다에서 10여 척의 적을 협공하여 불태우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적은 싸울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군은 강화 협상을 질질 끌며 조선이 남해안에 버티며 물러가지 않고 있었고 그런 대치 상태가 159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포 해전 이후 7천량 해전까지는 커다란 전투는 없고 소규모의 충돌만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거제도 넘어 외적의 예상 진출로인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왜군과의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부산포 해전은 왜군들이 임진왜란 초기에 수립한 적극적 작전인 수륙병진 작전을 취소하고 소극적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방어에 주력하는 수륙병어 작전으로 변경되는 계기를 만든 해전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공적에 겸손했던 이순신이 예외적으로 그 결과에 대단히 만족했다고 보고한 해전으로 부산 대첩으로 재평가될 가치가 있는 임진왜란 최대의 전과를 올린 해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